루스 캐틀로하고 페니는 2020년 싱크탱크 때 만났어요. 만났을 때는 그 당시에 큐레이터면서 또 예술가이자 큐레이터이고요. 인간의 이상을 수용하는 해방적 네트워크 문화 실천 시학의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모더필드 예술 감독이신데요. 모더필드는 예술과 기술의 비판적 탐구 허브이자 인간과 기계 상상력의 현장 연구를 수행하는 급진적인 친구들과 만든 공동체입니다. 1996년 마크 게럿과 함께 런던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Artist Rethinking the Blockchai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 책입니다. 원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동 편집자이며 디켈의 디렉터직을 맡고 계십니다. 퍼더필드 이니셔티브인데요.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연계된 문화 생태계와 경제를 위해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을 사용하여 예술가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기반을 둔 작가이자 시각 이론가인 페니 레퍼티님은 블록체인 기반 미시경제 플랫폼 이슈타르 게이트와 블랙스완 다오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이론적 에세이와 창의적인 텍스트는 쿠라 클라이로스코프 매거진, 키논, 그리고 다스다티, NRW düsseldorf, 플래시아트, 엘레펀트 매거진에 수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퍼더필드와 협력하고 있고 기술 문화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가 참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두 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루스님이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면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루스님 시작하시죠. 네,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아서 우리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견인차라고 한다라면은 예술계에서의 다오가 무엇을 하느냐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술가들이 그 로케이션과 또 공동체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가들, 그리고 기술이 이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예술가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영님 작가님한테 아우리치가 됐던 이유는 지금 한 아트 스페이스에서 전시했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고요. 다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예술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떤 공간 또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예술가들이요. 그렇게 해서 국제적이거나 아니면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로컬 기술을 우리가 만든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의 서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영 작가님과의 또 인연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스크린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텐데요. 네, 우리 프로젝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페니 작가님이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 우리가 만나기 전에도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기획이 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호 의존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퍼더필드의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런던의 가장 오래된 탈중앙화 프로젝트입니다. 웹으로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픽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퍼더필드란
지금 9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 웹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퍼블리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저한테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웹을 굉장히 노멀하다 아니면 지루하다라고 느낀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90년대 중반에 저희가 런던에서 아티스트들이 스튜디오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브릭타이즈가 되어 있는 아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때 마케팅 그때 당시에 마가렛 대처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러면서 마케팅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에 가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이나 아이디어와 컨셉과 관련된 예술가들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이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P2P 문화 등의 동기를 감명을 받았고요. 우리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의 문화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라는 맥락 밖에서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2006년에 만들었던 그래픽을 다시 작업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가 Do it with others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캠페인이 됐습니다. 마크 게러트하고 한 건데요. 퍼더필드의 지창시자입니다. 공동 창시자입니다. 이 사회적 변화와 기술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어떤 예술을 원했냐면 같이 만들 수 있는 예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은 언제나 공동체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미디어나 재료나 아이디어는 항상 사회 관계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디지털 창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죠. 카메라가 이미지를 찍고 이런 크리처들이 있고 그라스루트가 있고 말하는 딜도도 있고요. 이런 인터넷에서 보이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했고 사상가이자 지금 아주 히스테리한 여성의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중요했답니다. 인터넷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를 겹치고 이런 카테고리화하고 그리고 예술가들이 협업을 하면서 같이 공동의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생태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마오 전시의 포커스가 됐는데요. 남성 아트 그러니까 이런 게이트키핑하고 있는 이 예술계를 우리가 한번 무너뜨려 보자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마오 메일링 리스트에 우리가 기여를 하려고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9만 개의 여러 가지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다 온라인을 통해서
9만여 개의 이 기여된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HTTP라고 하는 그 상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저희가 한 작업을 이해하는데, 다이오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자면,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은 일종의 웹 정신의 그 중앙화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2005년, 2006년쯤에 웹이 갑자기 중앙화된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SNS 플랫폼 등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런 공공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와 데이터를 뽑아가고 있었던 거죠. 갈수록 저에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저희가 또 실제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이 갤러리를 보시면은 런던 북부 지역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200여 개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011년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늘 다량으로 배우고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국제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이런 공공 장소로 가져오는 그런 일은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드는 느낌이 이거를 반전을 가져와야 된다. 뒤집어서 이 지역 사람들, 커뮤니티들로부터 배워서 이런 국제적인 아티스트들한테 또 전달해야 한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Furtherfield에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그리고 커뮤니티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을 또 전달하는 것이죠. 국제 아티스트들에게. 2019년에는 Decentralized Arts Lab, 디카를 설립했는데요. 그 주 아티스트들이 블록체인과 프리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연결된 문화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아주 짧은 타임라인인데요. 저희가 지나온 그런 과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리아 마이어스라는 아티스트가 지금은 크립토 아트의 OG로 알려져 있습니다. 팜플렛을 썼는데 DAO o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with Others라는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된 것은 블록체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할 텐데요. 그 당시 이런 조직들은 구체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조직들이고, 리아가 저희한테 부탁했던 거는 그 다이오의 정신의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창작을 하는 그런 정신을 어떻게 형식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테크니컬한 그런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참여자들에게 어떤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참여자들이 그 정부의 프로토콜에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을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랩 디베이트라던가 그런 일들로 이어졌는데 자세한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 2016년에 벤 비커스가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계신 벤 비커스에서 심포지엄을 준비했습니다. Blockchain's Potential and the Arts라는 심포지엄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아티스트와 문화 지도자들을 만나서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문화 공간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끔 문화 분야에서 그래서 잠재성과 그다음에 위험성들에 대해서 블록체인 공간의 장점과 단점이라던가 문제점들, 위험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rtists Rethinking the Blockchain이라는 서적을 2017년에 발행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주제를 다룬 서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곧 여러 편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거는 픽션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탈중앙화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일련의 아트 프로젝트라던가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사실 정확히는 2017년에 그 랩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블록체인 Laboratory and Debate Series라는 그런 랩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됐는데요. 조직적이면서 그 기관 간의 그런 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중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활동가들이 시작했던 그런 서펜타임 갤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잘 자리 잡은 그런 대규모의 그리고 펀딩도 잘 받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서 또 괴테 인스티튜트 독일 문화원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기관이고 그리고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민과 관련된 민중과 관련된 그런 트렌드 등을 많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물어본다면 영국하고 유럽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된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현대 예술과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NFT 아트나 크립토 아트라든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 사이에요. 그래서 아트월드에서는 블록체인 니네 뭐냐라는 이게 뭐야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지라는 뜻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 뭐가 흥미로운 건가입니다. 2008년에 비트코인이 화이트 페이퍼라는 비트코인이 발행됐는데 그 가상의 인물이죠. 아주 스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만들었습니다. 이 화이트 페이퍼가 기술적인 블루프린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크립토 커런시였고 암호화폐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동급의 사람들이 은행이나 정부의 관여 없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해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아주 강렬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15년간 각자 정치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무섭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신나게 하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웨이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있어서. 여기서는 그 스마트 계약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산 관리를 자동화시켜 줬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투표 방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분배를 어떻게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조직을 할 수 있는지 웹을 보시면 인터넷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그중에 블록체인은 그 정보가 아닌 것들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좀 교사 같은 말투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아주 소규모의 예술 단체인데 예술 조직인데 그 인터넷상에 이제 돈을 생각하면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봄에 벤과 제가 그 오스트리아 컬처 포럼에서 심포지엄을 했을 때인데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860만. 오늘날은 26억 거의 27억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그 한쪽으로 봤을 땐 이것은 제가 특히 퍼더필드에서 직면하고 있는 질문의 답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그냥 사기다. 이건 진짜도 아니고 이건 시간 낭비다. 펀지 사기랑 똑같은 거다라고들 하는데 하지만 이 정도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든 형태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칠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술계에서는 어땠느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2016년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처음에 심포지움을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거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사업 기업에서 또는 공공에서 민간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가치들이 전혀 이 경제적인 그리고 또는 정치적인 변화하고는 좀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인데 저희는 이 예술가들이 아주 부자 국가에서 살고 있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양성 그리고 또 액세스에 있어서 참여에 있어서 또 오히려 또 적었답니다. 그 말은 이 돈 많은 사람들만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돈 세탁하는 그런 또 리스크도 있죠. 이 문제는 사실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뭐 나중에 한번 보시죠. 저희가 초반에 이 이론을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비판적인
이 예술과 또 돈 간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또 예술의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오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기술을 통해서 조직하는 데 대한 비용은 적어졌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자율 조직은 템플릿이 만들어졌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돼서 이런 현재 경제 구조 안에서 워킹이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형식의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그 저항과 또 연대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 여러 가지 예술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작가 authorship과 또 이 소유권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냐면 어떤 공간을 오픈해 줍니다. 이런 공간은 컴퓨터 과학자나 아니면 개발자들한테 장악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같이 운영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그런 게 제 생각 우리가 종으로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나 테크노크래틱이 이 사회 그 구조를 또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오가 필요하고 왜 예술이 다오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필요할까요? 다오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금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트래킹을 하고 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셋의 조직 시스템 메커니즘에 보팅을 할 수가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경을 넘어서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관할을 넘을 수가 있고 당연히 이 참여자들한테는 어디에 있건 법의 지배를 받지만 글로벌 법률 시스템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지금 정말 흥미로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국경을 넘어서 실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를 풀링을 해서 이 베네핏을 우리 모두 함께 협업하겠다는 그 조직 메커니즘에 따라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중요한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제일 런던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챈슬러가 이 세금을 가지고 베일아웃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자유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은행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오는 사회적인 프로젝트이지만 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상호 그리고 예술적인 또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런 웬그러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말 잘 해주었는데요.
자산과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항상 변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그리고 정부를 통한 관리만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조직화와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오에는 왜 예술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은 좀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생태계인데요. 올해까지는 블록체인이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왔어요. 테크 이코시스템이 지금 현재 그 가치를 다하는 바로 근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버넌스와 리소스 구조인데요. 기술 전문가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술가는 정말 다양하고 아주 위치한 공간인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룰 브레이킹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인간의 이익 이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합니다. 이 공간의 예술가들을 참여시키면서 우리는 유용하고 또 베네핏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겁니다. 페니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는 조금 스키핑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페니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이워에서 다오워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오 정신의 어떤 룰을 유지를 하고 또 다오로 넘어가면서 어떤 것들은 또 삭제했어야 되는지. 저는 인간은 모두가 다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크립토 경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공동의 스페이스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자금과 리소스를 같이 관리하고 또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서 같이 관리한다라는 건데요. 뮤지션, 아티스트, 그리고 사회 행위가들, 그리고 사업가들, 기술가들, 사상가들과 모두 다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 랩에서는 아주 많은 예술적인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롤플레이도 하고 그룹 디자인 방식을 했고요. 그래서 막 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토픽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아티스트 마니페스토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정체성이 이런 기술과 그런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확인, 인식과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 시스템 안에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 함정 주변에 좋은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액션 롤플레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립토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섬에 가서 거기에 우리만의 궁전을 짓고 거기서 즐기자 뭐 이런 건데 이것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섬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페니와 저는 52시간 몰입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이 많은 그리고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했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공간에 엔티 프랙티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라고 하는 공원에 있는 갤러리라는 그런 이미지는 약간 이제 환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해니워킹 메서드도 썼는데요. 네, 아주 좀 기묘하게 작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썼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랑 페니는 옥센호에 있는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있는 그 세미나에서 저기 인영 작가님도 거기서 만났던 거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6 아트월드 다우즈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그 리스트를 올렸으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를린, 런던, 민스크, 조하네스버그 등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들과 저희가 어떤 연계를 하게 됐는지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컬처 스테이크는 말하자면은 다오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컬처 스테이크는 그 인벤토리 파크에 있는 갤러리와 관련 있고 웹상에서 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쿼드라틱 보팅, 그러니까 4개로 나눠진 그런 투표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감정이라던가 결정권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 데이터 커뮤니티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퓨처 픽션의 핀스버리 공원에서 한 퓨처 픽션인데요. 그러니까 퓨처 픽션스 오브 핀스버리 파크입니다. 대규모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는데 그 작품을 몇 편을 제공을 하고 보여주고 여기에서 각자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인데요. 좀 소규모로 진행한 거죠. 이거는 공공 투표 세션입니다. 공원에서 진행했고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AR 작품들을 전시를 했는데 이런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었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공원과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 컬처 스테이크의 원리는 소수로 이루어진 그런 전문가들, 장거리에서 원격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그 대상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큰 단체들이 문화 커뮤니티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투어링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진 않았나 걱정되는데요. 자, 이제 페니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한 기나긴 여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다 풀어서 보여드린 건 오랜만인데요. 저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텐데요. 그중에 그 다오 중에 하나를 자세히 볼 텐데 제가 초반에 관여했었던 블랙 스완 다오입니다. 블랙 스완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베를린에서 시작됐고 2008년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생존할 건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루밍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아티스트가 일을 처음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워킹 프랙티스를 프로젝트 공간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고 열정을만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의 블루칩이나 그 인스티튜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2단계에서 아티스트들이 꼭 아래라고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 효율성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항상 고민인데요. 최소한 오스모시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티스트 커리어에 있어서 삼투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캐서린 마이어와도 같이 협업을 했고 클로이 스테드도 있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룹을 통해서 저는 화이트 페이퍼를 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베를린의 쿤스버그 갤러리에서 주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오게 된 게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블랙 스완은 코딩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본 건데 철학과 이론에 대해서 초반에 그 탈중앙화된 그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블록체인이 어떻게 변화를 도래할 수 있는가 사용자들이 실제로 도구를 사용하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페이퍼 프로토타입에서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화된 암호화된 그런 프로그램 렌즈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소소한 페이퍼에서 시작해서 저 운이 좋게 또 제 주변에 피어 인스티튜션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고를 하는 그런 분들을 다 모이게 됐고 맥스 함셔, 브루스 히틀러, 캐런 브로든, 라우라 라티, 캐트린 마이어 등 여러 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2018년 중반쯤에 블랙 스완이 이제 명확하게 모습을 나타난 게 저희가 계속해서 몸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현재는 블랙 스완이 저와 켈런 보든, 로라 라티 그리고 리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립적인 아트월드를 만들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블랙스원은 디지털 툴입니다. 툴키트인데 이걸 통해서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자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걸 자원을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면상의 프로토타입 다이어그램을 좀 보실 텐데요. 이 다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오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인데요. 블랙스완 다오가 한 것이 블랙스완 다오가 사용한 방법이 다른 다오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레시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정된 그런 선례가 그러니까 고정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용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스크린 우측에 보시면은 Silent Stakeholders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공간적인 거든 펀딩이든 아니면 아트월드의 다른 부분의 자원을 장악하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아트월드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인 거죠. 블랙스완 다오 내에서는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블랙스완에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근본 여기 저변에 깔린 아이디어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그 기관들이나 박물관들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베를린의 예로 보면 예술계가 8월 내내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갤러리들이 그냥 비어 있었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 갤러리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생태학적인 임프린트, 그러니까 쇼의 생태학적인 그런 자국이라든가 자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이 전시에서 사용된 다음에 그 프로젝트 중심으로 된 일들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게끔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라고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분법적인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사일런트 스테이크홀더가 블랙스완에다가 자원을 몰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그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베를린 예술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을 진행하면 보다 급진적인 예술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히 블랙스완 내에서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멤버스 그룹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기도 하고 자원 국가적인 그런 지원금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아닌 분들하고도 상호작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페인팅이든 조각이든 그러니까 여기에 도입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최소한 이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아티스트들과 먼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
모아 있는 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일런트 스테이크홀더는 그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블랙 스완 다오에 넣어놓게 되는 거, 넣으면 끝인 겁니다. 그다음 좌측에 보면은 멤버스가 있는데 이 회원들, 즉 멤버스들은 프로포즐이라든가 뭐 기획안이라든가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모아진, 그러니까 사일런트 스테이크홀더들이 제공해서 모아진 자원들을 분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액티브 멤버들이 기획안을 내고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작가라든가 사고가라든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그런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하고 기획안들을 검토하고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뽑힌 기획안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자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든 가상적으로 그 암호화폐를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또 이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일런트 스테이크홀더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롤링 베이스로 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제 오고 싶은 사람들 오고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리고 블랙스완은 어떤 거냐면 아주 마이크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멤버들 그러니까 이 멤버들한테 줄 수 있는 만큼의 리소스만 풀링을 하는 겁니다. 뭐 한 20명 정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이 다른 이제 다오랑 함께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뭐 예술계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런 다오들이 이 제한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투표하게 만드느냐. 저희한테는 조금 단순했어요. 만약에 액티브한 멤버들이 한 뭐 제안을 한 2번 정도 투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린다면 그렇다면 이 블랙스완 인프라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스완에 있어서 이런 초반적인 그런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할 때 만들었던 초반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또 블랙스완의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뭘 만들고 싶으냐 어떤 인프라인데 그것이 자가 비판하는 인프라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블록체인 안에 다 만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고요. 너무 빨리 개발이 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만든 것은 곧바로 너무 아웃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트라이를 하기 전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흥미를 가졌던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서치 그룹을 운영했어요. 워킹 그룹을 운영을 했어요. 또 롤플레이도 활용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시그넷을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첫 번째 프로젝트와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루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했던 롤플레이가 이건 몇 명의 이제 쿤스테커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 몇 명의 참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롤플레이가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은 예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극단적인
리소스 분배 방식과 예술 작업을 원한다라고 우리는 믿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올해 이제 8월에 처음으로 침묵하는 이해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리소스를 준다고 자원을 준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를 신뢰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제도권에 있는 단체들이요. 이런 제도권뿐만이 아니라 개인 행위자들한테서도요. 우리가 함께 아트스페이스, 캘리스, 뉴모델, 콘스테커와 같은 그런 제도권 기관들이었고요. 또 베를린에 있는 트러스트, 폴리아, 커브랩스, 그리고 개인 행위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루스도 저희의 침묵하는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였고, 벤피커도 그랬고, 크렐라, 조야 브레카, 애니오 폴레나스 이런 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는 해커톤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2일 동안 진행을 했고 그동안 사람들이 쿤스테커 갤러리 안에서 실제로 이틀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소통 방법,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시험했고 조직 구조를 시험했습니다. 쿠진 캐리타니의 아이디어 4가지 다른 모델에 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코뮌에 대해서요. 그래서 클랜 코뮌, 길드 코뮌, 컬트 코뮌, 그리고 에벤치 코뮌이 있었습니다. 각자 프레미스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서로 이 자원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는 모두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들한테서 온 자금이고요. 그래서 이 이틀 동안 계속해서 거래가 된 이런 리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코뮌들이 정말 브레인토밍을 하면서 이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이 롤플레이는 조금 줄였는데 롤플레이는 다 컷을 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개인이 됐어요. 그리고 개개인이 시그넷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제안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때 그 그룹의 쿤스테커의 그룹의 2명이 그들은 뮌헨에서 레지던시를 2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이면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구현이 될 것이라고 결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블랙스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사고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것을 테스팅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찾은 근거들을 근거들을 가지고 툴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그넷이 그 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루스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52시간 띵크탱크 2차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로레일 라티와 커런 보던이 만든 겁니다. 시그넷은 2차 투표 앱입니다. 그거는 그 기본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투표권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유용하지가 않다라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고
있고 또 감성적인 사회적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V에서는 QV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투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보이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읽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 제안서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팅 크레딧을 더 많이 넓게 하면 각 제안에 대한 스테이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시그넷이 개발되었을 때 당시 워킹그룹이 이 다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투표 원칙을 페이퍼 타입에서 어떻게 할지 시험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 QV를 가지고 워킹그룹이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좀 더 이 투표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의 이름이 보였다던가 뭐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한다. 그런 어떤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기획서 하나하나 보면서 자신의 투표에 좀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획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QV 시스템의 결과는 다오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자기가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투표가 어떤 이기는 것에 기여를 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시그넷이 블랙스완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시그넷은 아직도 블록체인에 붙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로는 디지털 프로토타입 정도인데요. 우리는 현재 블랙스완을 웹3 인터페이스에 올리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 맥락에서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 툴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이것이 웹3로 올라가서 그것이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그넷이 뭔지 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투표 사이클을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면은 기획서가 언제 들어오고 또 각 기획서를 얼마만큼 오래 읽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얼마 만에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루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달의 사이클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까지. 블랙스완이 뭘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을 하자. 단순히 마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버넌스 스트럭처가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또 동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종을 뛰어넘는 그런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화나 보면 어떤
새로운 달이 차오를 때 우리가 기획서를 낸다면 우리 세상이, 이 하늘이, 또 동물들이, 그래서 그 계획서가 보름달이 뜰 때 어떤 결과물을 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라는 그런 사이클을 이 우주가, 전체 우주가 다 같이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루스가 우리가 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스탑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디스코스를 위해서 앵커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시보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획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보이스 크레딧을 여기에다가 개수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기획서를 실제로 읽어볼 수가 있고요. 검토할 수가 있고요.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스완이 다음 시스템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고립됐지만 상호 의존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할 텐데요. 그리고 또 툴킷을 만들어서 블랙스완 DAO 안에서 존재하면서 또 오픈 소스로 사용될 수도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들이 비슷한 자원 분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커뮤니티와도 일을 할 겁니다. 블랙스완과 비슷하게 또 여러 도시에서 블랙스완을 자체적으로 그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만들고자 하는 툴들은 충분히 다양해서 예술 세계에 종사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블랙스완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루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해온 얘기가 이 일의 상당 부분이 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툴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트월드에 연결이 돼 있지만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일상생활에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트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꼭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인정하지는 않지만 아트 시스템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초국가적인 그런 종사자들 또 그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요소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아트 월드가 멍이 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문제점들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잠재력이 많다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테라폼, 즉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라폼을 몰래 빼낼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는 실제 세계로 끌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토크에서 중요한 게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삼투압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시 커넥트를 한다던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론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뮤테이션을 일으키는데요. 뒤에 다오가 뭔지, 아트월드 내에서 다오가 뭔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다시 생각하고 그 툴들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웹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한 미사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끊겨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공공 장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 개개인 사이사이에 하나의 실로 엮어주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그 새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